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주가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50%가 넘게 뛰었습니다. 최근 22만원대까지 돌파한 현재 상황. 자,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이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같은 스탠스 유지가 되면서 확실히 굉장히 뚜렷한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파른 상승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0.88% 기록, 과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매매 비중은 3% 안쪽에서 굉장히 낮은 비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고요.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 꾸준하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하향한 결과 이제는 바닥까지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아예 걱정할 게 없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조 8천 횡보, 2조 2천 또 횡보, 자 3조 5천, 자 계단식의 상승 이어가다가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하고 있고 4조 돌파했던 작년, 올해는 5조까지 돌파를 해버립니다. 내년엔 6조 근처까지 가파른 상승, 거의 매년 1조씩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7,100, 7,400, 6,400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또 횡보 이후에 계속 눌림세 지속이 됐습니다. 24년도 저점 잡고 작년에 회복 시작되면서 1조 돌파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상승세는 이어지면서 1조 6천, 내년엔 거의 2조 근처까지 가파른 상승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저점 24년도에 잡고 꾸준하게 작년부터 회복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럼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2천에서 3천으로 1천억이 뛰었고요. 4분기 1,900에서 4,700 엄청 뛰었죠. 자, 1분기는 1,400에서 3,500 마찬가지. 2분기도 2,400에서 4,000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굉장히 좋은 흐름 매분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수배가 올라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40대에서 30, 10대까지 내려왔고 올해는 살짝 올라가면서 23 정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과거에도 낮았고 최근에는 더 낮아진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20대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자, 부채 걱정 전혀 없고요. ROE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좋았죠. 17, 16, 13까지 괜찮았는데, 자,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5, 2, 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작년부터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한 7 정도까지 올라가고, 내년엔 8 정도. 그래서 일단 두 자릿수 진입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수준까지는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 스탠스죠. 재작년, 저점, 꾸준하게 회복세. 자, 좋아 보이고요. 이제 이어서 배당금은 이제 올해 719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33%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배당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36.97배, PBR은 2.4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권에서는 좀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재가치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4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영업이익은 141.9% 증가하면서 굉장히 크게 뛰었습니다.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 매출액은 10.1% 증가를 했고요. 신규 바이오 시밀러 매출액은 44.4% 증가하는 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등 5개 신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매출 1,8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전체 바이오시밀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기준 59%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가 바이오시밀러 품목은 지난해 11개에서 30년에는 18개, 38년에는 41개까지 늘릴 예정인 만큼 이제 바이오시밀러
품목 증가가 매출 증가로 곧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이오시밀러 5종의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스테키마 유럽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키마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출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연간 실적에 기여하겠고요. 특히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와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는 각각 지난해 이제 4분기 매출 490억 원과 7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옴리클로는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없는 퍼스트 무버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이고요. 또한 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암제니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보클로는 미국 3대 PBM 한 곳의 선호 의약품으로 단독 등재되면서 견조한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도 긍정적이고 이제 마지막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글로벌 탑티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로서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중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기존과 같은 안정적인 성과가 예상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으나 진펜트라 직판 경험을 축적하면서 이후 출시한 제품의 시장 침투 확대 속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제 뭐 호재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실적도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리트가 엄청 큰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너무 좋아요 권장드릴 정도의 구간은 아니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다만 여전히 이제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 거의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막차예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막차다. 하지만 엄청 권장드릴 만큼 싼 구간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표시가 힘들기 때문에 주봉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 주가는 2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자, 27만원까지 충분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익절은 언제부터 해 나가냐? 제가 봤을 때 한 23만원 정도 있죠? 23만원 정도부터 조금씩 팔아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최종 27만원까지 보는 전략 지금으로선 유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가면서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목표 주가도 계속 올려잡을 가능성도 좀 크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재료로선 여기까지 열려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전략, 익절 전략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없겠고 이제 과거 수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 일단 라인은 하나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만원 라인입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27만원 요 목표 주가 있죠? 그냥 목표 주가 밑에만 맞춰주세요. 27만원 밑에만 맞춰주시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27 위에 계신 분들을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27 언더로만 맞춰주시고, 가능한 한 최대한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다가 익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 26만원 라인 드렸죠? 요 밑에서는 물타지 말라는 구간입니다. 26만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비율 구간이죠. 물타봐야 어차피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익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